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우리 집 AI 주치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원래는 지역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다 진료를 해왔던 이제 동네 의사였는데 좀 더 많은 분들과 호흡하고자 지금은 이제 모바일 닥터라는 회사에서 열나요라는 앱을 개발을 하고 또 미국에서도 모닥 AI라는 회사에서 피버 코치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챗GPT로 만나는 우리 집 AI 주치의를 써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얼만큼 AI를 활용하고 계실까요? 아예 써보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약간은 써봤어요. 그다음에 요거를 더 써서 이제 제 일상생활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모든 일에, 제 생활에 이렇게 다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 강의는 아예 안 써보신 분들, 아니면 조금 써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AI를 쓰고 있을까요? 이거는 챗GPT 가장 유명한 챗GPT가 주간 이용자 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챗GPT를 쓴 사람이 일주일에 7억 명을 돌파를 했다. 이게 불과 8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2달 지나니까 이제 8억 명이 됐다. 지금 제일 유명한 것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챗GPT가 유명하고 제미나이, 그 다음에 퍼플렉스도 이 세 가지가 제일 유명한데 아마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주간 사용자 수가 한 10억 명 정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80억 명이니까 10억 명이라고 하면 거의 8분의 1이 쓰고 있는데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이 못 쓰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8분의 1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 쓰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의료적으로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도 좀 알아보면은 일단은 미국 성인들의 약 3분의 1이 건강 조언을 얻기 위해 사용 중이라고 하고 호주 연구에서도 10명 중에 1명이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하루 5천만 건 이상의 건강 관련 AI 검색이 되고 있다고 하고 한국 의료 AI 인식도에서도 상당수가 5년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지난 연구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많은 사용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얼마나 많이 쓰고 있을까요? 올해 연구를 보면은 물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좀 더 AI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10명 중에 9명이 사용해 봤다.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의사들이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1위가 챗GPT, 그다음 제미나이, 퍼플렉서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AI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AI가 86개였다가 이분이 얼마 전에 업데이트한 거 보니까 거의 150개거든요. 많아도 너무 많죠. 그럼 우리가 지금도 새로운 게 나오고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뭘 써야 될까? 의료 서비스는 이 섹션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뭐 법적인 규제라든지 책임 아니면은 어떤 사업적인 모델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는 딱 일반인들이 쓰기에 적합한 의료 AI는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세대 모델이 나오면은 다음 게 바로바로 나오고 얼마 전에 최고 성능이 챗GPT였는데 네. 그래서 뭐 수능, 수리 영역, 수학을 봤을 때 100점을 맞았거든요. 근데 곧 이어서 바로 제미나이에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이러면서 요거는 수능 전 영역을 풀어본 거거든요. 잘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제미나이가 450점 만점에 440점을 맞았습니다. 챗GPT가 그 뒤를 잇고 이 정도 성적이면 의대를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료 AI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매일 발전하는 최신 기술 때문에 압도돼서 못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해서 못 쓰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너무 이제 기술적으로 매몰돼가지고 어떻게든 써봐야지 하는데 불필요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활용을 할 거니까 실제 건강에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더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 A에는 무엇을 써야 될까? 요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서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여기 또 하나 컨센서스라는 애가 보일 텐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챗GPT나 제미나이는 챗봇, 우리가 채팅하는 범용, 여러 가지 용도의 AI입니다. 얘랑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요리 방법도 물어볼 수 있고, 뭐 날씨도 물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퍼플렉서티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가지는 자기네가 학습한 거를 바탕으로 나오는 거고 퍼플렉서티는 요거랑 다르게 검색 위주를 먼저 합니다. 물론 챗GPT, 제미나이도 검색을 할 수는 있지만 제일 먼저 하는 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퍼플렉서티는 여러 가지를 다 끌고 옵니다. 뭐 블로그가 됐든 카페가 됐든 여러 가지 글들, 뉴스가 됐든 다 갖고 오고요. 그러면 컨센서스는 뭐냐? 퍼플렉서티는 여러 가지를 끌고 오지만 컨센서스라는 거는 논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에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거에 더 적합하게 검색을 하고 싶으면은 컨센서스라는 우리가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의료 AI가 어디까지 와 있을까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용화 단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다 보시면 영상 진단, 뭐 망막질환 진단, 의료 행정 다 의사들이 쓰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빠르게 발전 중인 거는 약물도 더 빨리 개발할 수 있고 더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오늘 얘기 드린 이제 의료 챗봇 우리랑 대화하는 것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에는 뭐 로봇 수술이라든지 질병 예측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은 엑스레이죠. 이게 보면은 이게 뭘까요? 보면은 까만 거는 공기요. 하얀 거는 우리 몸의 조직인데 의사들이 딱 보면은 요건 놓치지 않겠죠. 여기 이상한 게 있다. 그런데 이거를 AI가 판독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다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거랑 요거 정도는 알겠는데 요 위에 기흉이 살짝 있다는 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AI는 이렇게 디텍션을 우리가 감지를 해준다. 이런 것들이고 AI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AI가 여기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인간도 잘 찾을 수 없는 정도의 미세한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닌 거를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뛰어나다. 반면에 AI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람 의사가 열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할루시네이션, 가짜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시경 많이 하실 텐데 내시경에서도 이상 있는 부위를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놓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심전도, 이건 우리 심장의 전기 신호를 바탕으로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것도 다 이렇게 검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가 사실 아주 쉬운 심전도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AI 도움을 받으면은 소위 말해서 심근경색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이렇게 찍어준 거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망막을 보는 것도 있고 피부암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피부암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얘네가 훈련한 데이터를 가지고 AI 분석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디 거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두운 피부톤에서 정확도가 낮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흑인 성인에서는 정확도가 낮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은 이 AI 서비스를 가지고 자기 피부암을 검진하는 걸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학습 데이터의 중요성. 우리 옛날에 이제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의 데이터로 학습을 한 의료 AI를 써야지 더 정확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은 이제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라는 거는 이렇게 닥터의 의사가 아니고 의사결정 할 때 그 의사라는 뜻인데 여러 가지 학습을 해가지고 여기다 환자 증상을 입력을 하고 내가 이제 신체 진찰한 결과도 입력하고 어떤 검사 결과도 다 입력을 하면은 얘가 가능한 진단을 쭈르륵 제시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의사도 할 수는 있지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드문 질환인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잊어버렸다 그런 것도 여기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기능이 얼만큼 지금 향상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 이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은 복잡한 진단 사례에서 의사가 한 20%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AI는 85% 거의 4배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따지면 이제 요즘 나오는 논문은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옵니다. 슈퍼 휴먼 퍼포먼스. 슈퍼 휴먼이 초인적인, 초인간 능력. 이렇게 초인적인 능력 하면은 너무 이제 공상과학적인 느낌인데 요즘 이게 논문에 이렇게 제목으로도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이거는 미국 의사고시에서 AI가 어느 정도 잘하느냐. 왜냐면 오픈 에비던스라고 지금 북미, 미국, 캐나다 의사들의 한 절반 정도가 매일 쓰는 의학 검색 특화된 이제 AI가 있는데 100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97%랑 100%는 전혀 얘기가 다르거든요. 약 300문항을 한 번도 하나의 실수도 없이 했다고 하니까 어떤 구조적으로 또는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오픈 에비던스한테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시켰을 때는 한 69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00점 만점에. 그런 거 보면 역시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챗 GPT-4 지금 뭐 5.1까지 나왔는데 의사랑 진단 정확도를 비교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3.5 시대에는 90%, 응급 전궁 이거는 인간이죠. 사람 응급 레지던트가 93%였다면은 GPT-4는 97%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5에서 4 올라가는 게 더 좋아졌고 지금 5가 됐으니까 더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도에 있어서 챗GPT 단독과 이제 의사 단독. 예전에는 저희가 AI랑 인간을 많이 비교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둑에서 지금 AI랑 이제 인간 바둑 기사를 비교하지 않듯이 지금은 AI랑 AI를 활용한 인간이랑 이제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게 작년 연구긴 하니까 그때는 의사들도 챗GPT를 잘 못 쓸 때거든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챗GPT 성능도 좀 이제 인간이랑 잘 안 맞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네, 그냥 의사 단독보다는 조금 높았던 경험을 보였고 물론 단독이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의사 단독은 여전히 실력이 늘지 않았겠죠. 비슷비슷하겠죠. 네, 의사와 챗GPT 조합은 더 많이 늘었을 거고 챗GPT도 버전 업을 하면서 더 많이 좋아졌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의사랑 챗GPT 비교했을 때 대부분 다 네, 챗GPT가 앞선 걸로 되어 있고 임상 정확도는 동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인간 의사들과 그러니까 AI의 비교 연구인데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환자 시나리오를 전문 배우가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차 진료 의사들이랑 AI랑 누가 더 낫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반쪽을 보셔서 이쪽은 이제 전문의가 평가한 거고 이쪽은 그 전문 배우가 평가를 한 건데 물론 요 회색이 AI거든요. 모든 영역에서 다 더 뛰어나다. 전문 배우가 판단했을 때도 네, 어떤 공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더 뛰어나다. 최근에 나온 연구 보면은 15개 정도의 인간과 AI 어떤 우리가 공감 능력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AI가 더 잘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뭘 더 해야 되는가 이제 좀 고민을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하고 네, 저기 들어온 질문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나기 중이라는 분께서 말씀 주신 건데요. 가벼운 질환들에 대한 처방은 AI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을까요? 이제 가벼운 질환이 의사랑 이제 환자랑 약간 느낌이 다른데 가벼운 질환 속에 숨어 있는 중증 질환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는 누가보다 감기다 이렇게 됐을 때는 처방이 어려운 건 아니죠. 저희가 인간 의사의 뇌를 좀 들여다보면은 다 이제 규칙 기반으로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감기다. 감기인데 증상이 이러면 이런 약을 쓴다. 이런 것들이 다 규칙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학습한 AI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지금 문제는 이 잘못됐을 때 아까 가벼운 질환 속에 숨어있는 중증 질환이 놓쳤을 때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나오지 못했지 사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파란 하늘님 질문인데요. AI 여러 모델이 있던데 의료에 더 특화된 모델이 있을까요? 이제 의사들이 쓰는 AI 모델과 아마 일반 시민들이 쓰는 AI 모델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챗GPT, 제미나이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니까 근데 물론 얘들이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학습한 데이터가 되게 잘 정제된 의료용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아직 이런 상용 서비스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제미나이에서도 매드 제미나이라고 앞에 매드가 붙은 의료 특화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더 잘 하겠죠. 네, 김상호이님께서 실제로 병원 진료에서도 AI를 쓰나요? 네,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50% 이상 병원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설문조사 잠깐 그때 못 보여드렸는데 그때 한 8월 정도 됐으니까 20% 정도 쓰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어느 정도로는 어떤 용도가 됐든 쓰는 병원들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AI한테 뭐 물어보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제시했을 때 아직 어색해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점차 더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들어올 때까지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수련 받을 때 모습이거든요. 이제 교수님께서 환자랑 대화를 하면 저는 옆에서 계속 차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음파 하실 때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초음파 하시는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랩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소견들이 갑자기 이제 녹음해가지고 그 녹음한 거를 전사하시는 분이 다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이렇게 마이크 하나 두고 의사랑 환자는 서로 이제 얼굴만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모든 걸 다 AI가 정리를 해서 이제 차팅을 해줄 거다. 이런 내용들이고 이거는 의사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나면은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병원에 갔다 오시면은 제가 이제 물어보죠. 오늘 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나왔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진료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요거는 진료 내용을 메모해도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용도로만 쓸게요. 이게 허가를 구하고 녹음을 하시면 나중에 이거를 개인 차트로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확인해봐도 되고 자녀분한테 드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서비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환자 양 쌍방이 모두 더 이제 보이스, 음성을 통해 가지고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시대가 됐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AI 자랑을 좀 했죠. AI가 얼마나 뛰어나고 어떤 걸 할 수 있고 이런 걸 자랑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좋은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건강하신가요?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건강하신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진료실이나 아니면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간혹 합니다. 건강하신가 물어보면은 약간 멋쩍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 정도면 건강하지 이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는 건강하지 못해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막 건강하지 하는 분들 보면은 분명히 검사 결과나 아니면은 이분의 어떤 진단 자체가 보면 건강하지 않아야 되는 건강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되게 건강하신 분인데 본인이 건강하지 못한다고 소위 말하는 주관적인 건강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가 됐든 이분들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 저희의 이제 목표겠죠. 그럼 건강이란 무엇인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건강은 이제 아주 오래된 정의인데 WHO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한 상태가 우리가 건강이라고 옛날엔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만성질환의 시대니까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을 우리가 조절하는 거지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안녕은 어렵겠지만 더 건강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들이 건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예전에는 이제 건강 관점이 건강하지 않음과 건강함 두 개였는데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 덜 건강한 상태와 더 건강한 상태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약도 먹기도 하고요. 맨날 의사들이 말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료를 받기도 하고 건강 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의 이제 주제인 AI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럼 이제 AI, 인공지능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공지능은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만든 사람처럼 생각하는 똑똑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 똑똑한 컴퓨터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처럼이라고 했으니까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학습한 걸 바탕으로 지금 상태에 대한 추론을 할 수가 있고 그 추론을 바탕으로 판단이랑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성능이 떨어지면 위험한 판단과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 보시면 되고 그럼 의료 AI는 무엇인가? 의료 데이터를 학습해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건강 정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 정보 빈곤 시대였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저도 옛날 기억을 해보자면은 집에 막 건강 관련 백과사전이 있었거든요. 이런 백과사전이 있고, 그다음에는 얻을 통로가 없으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정보를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민간요법 주변에 이제 구했는데, 오히려 이때는 소스가 별로 없으니까 의사나 아니면 백과사전에 있는 걸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정보 접근성이 많이 향상이 됐죠. 다양한 정보를 획득 가능하게 되었는데 동시에 너무 많아지면서 이거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신뢰성 검증에 어려움이 생겼고 이제부터 상업적 정보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식인에서도 구해보고 다음 카페에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건강 정보가 그야말로 폭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웨어러블 장착하면서 데이터도 많아지고 뭐 어디서든 뭐 정보를 구하기 유튜브 너무 쉬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선택의 역설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고 해서 정확한 정보를 안다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잘못된 의료 정보가 수두룩하다. 국민 건강 문해력을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돈도 잃고 몸도 상하는 유튜브 건강 콘텐츠. 유튜브의 말을 믿고 뭘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겼다. 그다음에 의사가 추천했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 의사가 진짜 의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영상에 나온 의사가 AI 의사였던 거죠. AI 의사가 뭐가 문제야 하면은 일단은 이거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의료법에는 이제 의료인이 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AI 의사는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지금 뭐 식약처에서도 제재할 방법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더 현명해져야겠죠.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을 더 키우고 또 의료 문해력도 더 키우고 정보 과부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AI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보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과제가 결국은 이렇게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더 현명하게 접근하는가. 정보 출처를 평가를 해야죠.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이게 내 친구가 그러더라. 이런 것들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의사가 그러더라. 의사가 그랬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아니면 유튜브에서 봤다. 이런 것들 출처를 좀 평가를 하고 편향을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광고에서 만든 거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의심을 한번 해봐야겠죠. 아무런 이제 뭐 이해 득실이 없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 그럼 좀 더 뭐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AI 활용해서 조금 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이거는 요즘 약간 재창되는 그런 개념인데 지능의 진화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IQ 시대가 있었고 EQ 시대가 있었고 이제 HQ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HQ 건강지능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건강 정보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선택해서 실제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연결한 후에 그걸 지속해서 결국은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통합적 역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좋은 정보 찾는다 요거보다는 그걸 찾아가지고 실행하고 유지하면서 진짜 건강해지는 것들이 건강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면 나는 얼마나 똑똑할까, 건강적으로 얼마나 똑똑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정보를 얻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바나듐 쌀이라는 게 당뇨병에 좋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런 식으로 어디서 얻었냐 평가를 한번 해보고 그게 정말 정확한지를 확인은 해봤나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 바나듐 쌀이 정말 정확한가? 그다음에 그 정보 실제로 행동에 옮겼나? 네, 바나듐 쌀이 좋다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다 검색을 해서 좋다고 해서 내가 샀나? 그다음 먹었나? 그다음에 계속 먹으면 건강해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똑똑해지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은 지금 내가 만약 머리가 아파요. 그럴 때 뭐 검색을 해볼 때 네이버에 그냥 두통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1번 나오는 게 광고입니다. 그다음에 구글에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광고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 광고가 나오네. 카페 한번 가봐야지 했더니 이제 뭐 목 디스크 통증 막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나는 지금 여기 머리가 아픈데. 그다음에 블로그에 가도 나랑 별로 관련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시대고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AI 모드가 아예 탑재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검색 모드가 있고 그 옆에 보면 AI 모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두통을 한번 쳐볼게요. 두통 쳤더니 했더니 두통은 이런 거고 두통의 주요 원인은 이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링크도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아까 이제 그 구글에서 두통 쳤을 때 광고 가렸을 때 다시 보면은 나무 위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AI는 이렇게 좀 더 다 정제된 내용들 나한테 보여준다. 근데 이거는 여전히 나는 머리는 아픈데 이거 본다고 해서 많이 도움될 것 같진 않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똑같은 구글에서 나는 40대 남성인데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 무렵이 되면 양쪽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진통제 먹으면 좋아지는 편이고 퇴근 후에 쉬면은 없어져. 이 두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요거는 제가 만든 이제 시나리오거든요. 긴장형 두통을 생각해서 만든 시나리오인데 바로 맞추죠. AI는 바로 맞추고 긴장형 두통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내가 이제 구글 검색하실 때 AI 모드를 켜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잘 얘기를 해준다. 이걸 좀 더 잘하는 법을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최근에 본 건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더 현명해져야 되는지 보면은 뭐 멘탈적 우울증 불면증의 유전 가능성 이거 유전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유전이 된다. 뭐 60% 정도 유전되면서 모계 유전의 확률이 높다. 의존적인 성향도 갖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갑자기 미국 심장협회에서 멜라토닌 부작용을 꾸준히 말했고 이게 심부전 발생률이 높인다. 그래서 멜라토닌 찾는 환자들에게 나는 오히려 글리토닌을 권장하는 편인데 이것은 아주 좋다. 이런 이제 글이 있는 거죠. 보면은 되게 전문적으로 쓰여진 글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속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느낌이 멜라토닌이 정말 나쁜 건가? 아니면은 글리토닌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건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겠죠? 하지만 이걸 아까 퍼플렉서티라는 애한테 이제 검증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료는 의학 정보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광고입니다. 공포를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구매를 유도를 한다. 결론적으로는 이 글리토닌은 없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찾지 말고
뭐 만약에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으면은 정신과 선생님을 상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정보를 얻었으면은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게 너무 편해졌다는 거죠. 예전처럼 네이버 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구글 AI 모드가 됐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챗GPT가 됐든 퍼플렉스티가 됐든 뭐가 됐든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현명한 답을 준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과연 당뇨에 바나존살이 좋다던데 이게 어떻게 되나를 한번 볼게요. 근데 광고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당뇨병의 효과적, 그다음에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당뇨 환자 타겟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 지금 보면은 결국 이제 동물 실험, 아주 일부 사람 실험에서 뭐 있을까 말까 정도의 효과를 얘기를 했으니까 의사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인 거랑 의사들은 톤이 다르다. 이걸 이제 인지를 하고 인지를 못했더라도 그냥 일단은 AI한테 물어보시면은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 전 단계에서 이게 과학적으로 옳냐 안 옳냐에 떠나서 그냥 바나듐쌀 자체가 함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요 이제 바나듐쌀에 대한 이제 논란은 지금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얘도 만약에 내가 바나듐쌀이 좋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사볼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제 한번 아까 퍼플렉서트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뇨병 의심된다고 들었는데 약은 먹기 싫거든. 그럼 바나듐쌀이 당뇨병에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약 대체를 하기에는 부족하고 안전성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중해라, 상담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 바나듐쌀을 구매하려고 이제 버튼 앞에 갔는데 요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은 안 사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오늘 제목 우리 집 AI 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냈던 책이고 요거는 이제 챗GPT 4.5 시대에 나왔던 책이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올라간 거지 어떤 사용 방법이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 책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 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면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질문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네. AI가 발달되면 원격 진료도 활발해질까요? 네, 저거는 아주 큰 화두죠. 당연히 활발해질 수 있죠. 지금 이제 약간 커맨드 센터란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커맨드 센터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런 이제 선생님이 딱 가운데 계시고 여러 군데를 동시에 원격 진료를 하시는 거죠. 다 모니터링도 하고 하다가 여기는 이상이 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격 진료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원격 진료가 환자 대 의사도 가능하지만 의사 대 의사 또는 의사 대 의료진도 가능하거든요. 어떤 오지에 가면은 이제 의사가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간호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니까 수행하세요 하면 그분이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실제로는 간호사밖에 없지만 이미 엄청나게 경험이 많고 이제 이렇게 고도화된 전문화된 의사의 치료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원격 진료 아주 활발해지겠죠. 네.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AI 주치의가 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 한번 보실래요? 진료실에서 시간에 쫓겨서 질문을 다 못하고 나왔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방받은 약 복용법이나 부작용이 더 궁금하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충분한 이제 얘기를 못 나눴을 경우에 집에 왔는데 더 궁금하다 할 때가 있으셨겠죠? 그다음에 이 증상이 왜 생긴 건지, 어떤 질환이 더 알고 싶을 때 이거 저희가 진료받을 때 그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 복잡한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았는데 뭔지 몰랐다. 이럴 경우에도 그렇고 나만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고 싶을 때라든지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해봐도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지인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얻은 정보가 이제 불안할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이겁니다. 전통적 의료 한계를 보면은 의사의 시간 제약이 있죠. 뭐 3분에서 5분 정도 진료해야 되고 정보 비대칭도 심하고 획일적인 접근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마침 나온 게 이제 AI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의료 비교하면 AI 주치의는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고요. 나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나에게 맞춰서 정보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은 실력이 물론 향상은 되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향상되진 않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 유지되는 측면이 있고 나이가 되면 오히려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AI는 계속 이제 향상이 됩니다. 지금은 또 급격히 향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잘할 거다.
여러 가지 때문에 AI 주치의가 지금 점점 성능이 좋아질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두통, 머리가 아픈 거를 우리 집 AI 주치의를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 머리가 아파요를 이렇게 아까 한번 쭉 쳐볼게요. AI 주치가 처음에는 답변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라고 했으니까 그냥 머리가 아플 때 두통에 관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게 프롬프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프롬프트를 잘 주셔야지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프롬프트는 뭐냐? 프롬프트는 우리가 이제 챗GPT 같은 요 대화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입력하는 뭐 문장, 뭐 단어 아니면은 뭐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 다 총합해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롬프트는 뭐냐? 우리가 AI와의 목적 있는 대화문을 할 때 넣는 대화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도 생길 거다. 막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요즘에 이런 얘기가 좀 쏙 들어갔죠. 왜냐면은 점점 대화를 잘합니다.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시대가 됐고, 예전에는 막 연구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반말을 하면 존댓말보다 AI 성능이 높아진다. 아니면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나 이거 잘못되면은 나 회사 잘려. 이렇게 말하면 얘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말해도 잘 알아듣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지금은 이제 맥락, 상황, 컨텍스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하원칙 많이 들어보셨죠? 육하원칙대로 말하면 되게 논리적으로 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AI한테도 되게 논리적으로 잘 전달을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많은 정보를 좀 줘야죠.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기술이 진화를 하면은 이것도 이제 중요성이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메타에서 나온 글래스를 딱 썼을 경우에 여기서 소리도 입력을 하고 내가 보는 것도 같이 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맥락이 다 이해를 한 상태니까 거기다는 저희가 이제 말로 조금만 해도 알아서 잘 해주는 때가 오겠죠. 이제 미래에 그거 더 넘어서 이제 우리 생각을 아예 다 인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주저리주저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잘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의료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프롬프트, 컨텍스트를 잘 전달할까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누무웨어라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우리가 뭐 하드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누무웨어로 하면 좋을 것 같고, AI한테 내가 누군지, 그다음에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 정도 한번 누무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입력을 해 보시면은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어야 하면은 AI는 두통에 대한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런 사람한테 두통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저는 35세 남성 사무직 종사자이고 고혈압약을 매일 복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AI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준비를 하겠죠. 이번에 무슨 상황인지, 두통은 두통인데 어떤 두통인지 이제 주는 거죠. 오늘 오후 2시부터 오른쪽 관자놀이가 꽤 욱신거린다. 다른 증상은 없고 최근 며칠간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이제 그러면은 AI는 이런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두통을 앓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답을 줘야지까지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왜 이걸 넣는지, 목적이 뭔지, 난 지금 고혈압 환자라서 이게 두통이 위험한 신호인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진통제 타이레놀 같은 거 먹고 좀 쉬면 될지 이게 고민이 된다. 이런 목적으로 너한테 지금 내가 프롬프트를 쓰고 있다. 이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그러면 AI 입장에서는 누가 무슨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날 쓴 거니까 난 그럼 이렇게 주면 되겠구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거는 답변에 그런 이제 형태, 질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받고 싶은지, 당신이 네가 두통 전문의로서 지금 할 수 있는 두통 완화법이랑 그다음에 즉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딱 알려줘. 필요하면은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련되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누무웨어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그 환자를 쭈르륵 넣어볼게요. 아까 그냥 머리가 아파요랑 했을 때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확 달라집니다.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구글의 AI 모델 썼던 것처럼 긴장형 두통을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든 케이스니까 긴장형 두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두통 완화법은 이렇게 하셔라. 그다음에 진통제 복용은 이렇게 하셔라. 그다음에 즉시 응급실 병원 가야 되는 상황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하시면은 완전히 내가 얻고 싶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병원에서 똑같이 합니다. 당신이 환자가 누구인지 이제 어떤 상황인지 다 똑같이 물어보지만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정보로 답을 줘야 되니까 조금 더 부족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후속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물어볼 수 있고 더 정리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팁은 주치의의 페르소나, 우리가 성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을 우리가 요즘은 MBTI, FT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공감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면은 네, 주치의를 공감을 잘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너는 F 성향이 강한 의사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잘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언어 스타일은 단순한 용어로 해달라 아니면 전문 용어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문성 저 같은 가정학과 의사는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전문성은 들어가게 되면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특정 전문 의사는 오히려 이제 그쪽은 되게 잘 알지만 내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잘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톤도 난 좀 무거운 게 조금 불편하면은 유머러스하게 친근하게 말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 몇 가지를 보시면은 프롬프트에다가 보시면은 당신은 친절하고 환자에게 공감하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말해주는 친절한 가정학과 의사다. 평소 감기에 잘 걸리는데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친절하죠. 인사하고 감기 자주 걸리신다니 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똑같은 질문인데 호흡기 분야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대학병원의 호흡기내과 교수다. 이렇게 했더니 인사하고 뭐 공감 없죠? 바로 이제 감기 자주 걸리시니까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다. 감기는 주로 어떤 원인에 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똑같은 질문인데 이번엔 소아과 의사 이제 페르소나를 부여를 해봤더니 이제 갑자기 달라졌죠? 안녕, 자주 걸려서 많이 힘들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내가 원하는 의사상을 주입을 시켜주시면 얘가 그대로 해줄 거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귀찮게 해야 되는가? 그럼 환자 의사 관계가 정말 치료에 도움이 될까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권고 수능률, 즉 이제 의사가 이제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의사랑 환자 관계가 좋으면은 거의 3배 가까이 더 잘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 암 환자 삶의 질은 78% 높아졌다. 환조 만족도 높아진다.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 완화율도 거의 뭐 20% 가까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뭐 이거는 인간 의사와 인간 환자의 뭐 연구였지만 네, 인간 환자와 AI 의사 관계에서도 얘가 좀 더 내가 원하는 의사라고 하면은 더 건강이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도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의사의 페르소나 어떻게 설정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한번 실전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지금 보시면은 40대 가정주부 이정아 씨가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쥐가나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넘겼지만 증상이 한 달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이제 어떻게 했을까 이분이 인터넷 검색을 뭐 다리가 저려요, 쥐가 나요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면은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잘 모르겠고 진료를 보고 싶어도 이게 어딜 가야 되지? 내과 가야 되나 뭐 신경과 가야 되나 뭐 잘 모르겠잖아요. 이제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는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어렵고 하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페르소나를 주고 그다음에 나는 어떤 걸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잘 지정을 한 다음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요.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또 이제 공감하죠. 힘드셨겠어요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쭉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케이스를 만든 것 자체가 하즈불안 증후군을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또 정답을 바로 맞추죠. 바로 맞추고 다른 가능성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얘기도 하고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진료를 보세요. 진료를 볼 때 어디를 가세요 하면은 가정의학과는 신경과 가세요 이렇게 다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있으면 더 이상 이제 뭐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인터넷 찾아보거나 이럴 필요 없이 아마 앞으로는 대부분이 처음에 AI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불안 그다음 후속 질문을 할 수 있죠.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이제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럼 이 약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니고 다른 질환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계속 후속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점점 나한테 가까워지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책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가 요즘 또 이제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책에는 좀 더 그 질환에 맞춰가지고 이런 질문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것도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인데
뭘 더 알아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잘 알려줄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책에는 또 이제 제가 실제로 봤던 환자들과의 뭐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를 보시면은 이제 최근 뉴스에서 뭐 메타뉴모 바이러스 유행한다고 들었다. 메타뉴모 바이러스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그럼 이제 제가 뭘 알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물어볼 수 있어야죠. 제가 뭘 알아야 할까요?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 건강에 아주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 이런 데는 아예 모드가 따로 있어요. 가이드 학습이나 학습 모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나는 40대 한국인 남자고 특별히 뭐 앓는 질환은 없는데 이번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 당뇨병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거는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당뇨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이런 모드가 있고 이렇게 이미지까지, 재미나게 이미지까지 다 보여주거든요. 챗GPT도 마찬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드가 있고 거기한테 말하면은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같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요 그림을 보시면은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처음에 AI가 처음 나왔을 때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실제로 알려줬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이런 일이 있어서 화가 나서 맥북을 던졌다고 한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걸 이제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하고요. AI가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현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신 있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 진짜 같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멜라토닌 말고 글리토닌이었나요? 이제 그것처럼 되게 자신 있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없는 질환, 만약에 비욘디라는 질환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없는 약도 이제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물론 요즘 이제 AI 성능이 높아지면서 이런 할루시네이션 점점 줄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더라도 지금도 약 이름 같은 경우는 잘못 알고 알려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는 계속 생성을 하거든요. 제가 배웠던 내용 아니면 찾은 내용을 다시 생성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꼬여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규칙 기반 알고리즘 이건 다 규칙을 정해놓고 계산기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나오게 딱 규칙을 정해놓으면은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열라요라는 서비스인데요. 아이들이 열날 때 이제 엄마 아빠들이 쓰는 앱입니다. 여기서는 해열제 우리가 용량을 체중이랑 나이를 넣으면은 자동 계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만약에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빨간 챔프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타이레놀 성분의 그 시럽 해열제가 있는데 챗GPT 최신 버전은 잘 맞췄어요. 이게 타이레놀이니까 용량을 이렇게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미나이는 아예 다른 성분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지만 우리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근데 물론 제미나이 새로 나온 애는 또 잘 맞춰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지면서 환각은 줄어들 테지만 계속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한다. 언제 환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환각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환각 현상을 줄이려면은 물론 AI 회사가 더 노력해야죠. 지금 성능을 더 높이고 환각이 덜 나오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자주 나타나는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약물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유명한 약물이 아니야. 타이레놀처럼 유명한 약물이 아니면은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을 갖고 와가지고 이상한 정보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는 피해야 된다. 유명한 질환 같은 경우는 얘가 정보가 다 있죠. 근데 이상한 질환, 아주 드문 질환 같은 경우는 얘가 이상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챗GPT 제미나이는 자기네가 이제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찾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할 수 있는데 퍼플렉서티나 컨센서스 같은 애들은 이제 어떤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정확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차 검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출처 확인, 유튜브에서 얻은 정보는 이제 유튜브에서 얻었다고 바로 믿지 마시고 거기서 의사가 말했는데요. 그 의사가 AI로 만든 의사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믿지 마시고 정보를 얻었으면 그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AI한테 동시에 한 3개 정도한테 물어봅니다. 뭐 챗GPT, 제미나이, 뭐 퍼플렉스티나 컨센서스 이렇게 쭈루룩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맞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좀 더 검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애매하다 결국은 저희는 이제 도움을 구할 의사들이 있으니까요. 의사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열심히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조심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요즘 많이 문제가 됐죠. 최근에도 모 회사에서 또 이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AI한테 노출 안 되려고 하려면은 AI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서버 그 서비스가 다 이제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면 다 미국 서버로 넘어갑니다. 우리 정보가 다 넘어가거든요. 학습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를 이제 많이 주시되, 그러니까 내 정보를 많이 줘야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이 주시되 이걸 익명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20살 뭐 김 누구누구 48세 강남구 거주 뭐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정보, 사실 강남구 거주는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 이렇게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은 개인정보 보호 잘 하셔야 되고, 출처 확인 꼭 하시고, 교차 질문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공식 채널에서 얻는 정보는 좀 더 안전할 수 있고요. 응급 상황에서는 지금 응급이니까 119가 더 정확한 정보일 수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하시고요. 건강 추적 계속 얘를 자주 쓰시고 계속 활용하시면서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꼭 의료 전문가랑 협업하는 것들, 이렇게 하시면은 더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진료실 풍경을 제가 준비했는데 사실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래에 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뭐 공상과학 아니면은 소설 뭐 여러 뉴스들을 보면은 이렇게 더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뭐 각 가정에 가정부 로봇이 있을 거고 개인 맞춤형 뭐 의사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면 재미는 있지만 적어도 내 지금 건강에 도움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요거보다는 다른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 슬라이드인데, 이제 우려되는 미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도 많이 AI를 거의 매일 쓰고 있지만 의존을 하게 됩니다. 글쓰기나 메일 같은 거 쓸 때 저는 이제 초안만 작성하고 그냥 얘한테 더 써줘 하면 다 작성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메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쓸 수 있을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서, 정보도 마찬가지로 검증을 내가 좀 하면 좋은데 모든 걸 다 얘한테 맡겨가지고 나는 결과만 봤을 때는 점점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좀 걱정이 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해서 건강지능, 아까 HQ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진짜 건강해지기를 한번 해서 요 개념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페이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가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면은 처음 생각나는 게 뭔가요? 다이어트에 좋은 것들을 막 찾아보겠죠?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해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 막 다 찾아봤어. 그러다 보면 그 뇌가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하려고 이렇게 많이 찾아봤고 다 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찾아보고 했는데 실제 다이어트가 됐느냐? 이제 그건 아니죠. 이런 거 이제 가짜 행동, 액션 페이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헬스장 회원권 끊고 건강서적 쌓아두기가 아니라 정말 실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동안 열심히 그 AI를 활용해서 건강해지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걸 실제 해보지 않으면은 건강까지 갈 수가 없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AI에게 건강 질문 하나 하기. 내가 지금 내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노트북, 컴퓨터 뭐에 AI 관련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까는 게 1번이겠죠. 설치하는 게 1번. 설치도 필요 없죠. 그냥 이제 외부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는 걸 1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가 될 거냐? 요즘 뭐 환절기니까 뭐 추워졌으니까 감기 아니면 요즘 독감 유행하잖아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걸 한번 1번으로 한번 해보시죠. 뭐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런 거 뭐가 됐든 상관없거든요. 그다음에 그 건강 정보가 나오면 얘를 다른 AI한테도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면 되고, 아니면 내가 평소에 궁금한 거,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필터가 효과가 있을까 평소에 궁금했다고 하면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봐서 이제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시고, 네, 활용할 때 개인정보 꼭 한번 보호하는 것도 꼭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가짜 행동을 넘어서 실제 실행하셔가지고 더 건강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상현이었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도 AI와 함께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